안녕하세요, 이디아나 존스입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인 요즘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리 멀지 않은 현실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남아와 라오스에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라오스로 오셔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중도하차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오스는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고 삼척동자도 다 알 법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점을 잊고 사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그 중 하나가 외국인 라오스에 와서 한국인하고만 만나며 한국 음식만 매일 드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인만 만나고 한국 음식만 먹는 건 각자의 자유이자 취향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역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만약 라오스가 좋아서 오셨다면 분명 라오스에 한국 음식 먹으며 한국 사람 만나러 오신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 주로 한국에서 오시는 한국 관광객 손님을 받기에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현지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은 한국인과 좋은 인연이 있어 그 사람과의 교류로 원활한 라오스 생활이 가능하여 직접 라오스 지인들을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에서 왜 굳이 한국인만 만나며 교류하고 살까요? 우리는 이 나라에 주권도 없이 그저 만만치 않은 체류비를 지급하며 사는 외국인일 뿐인데요. 이 나라에 왔으면 이 나라의 주인인 현지인들과 그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사업상으로 또는 동네 이웃으로 각자의 인연과 방식으로 친구와 지인을 만드는 건 외국 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오스의 최신 정보와 트렌드는 물론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맥을 작게나마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죠. 반면 의사소통이 편하다고 한국인만 만나며 그들만을 통해 정보 및 소식을 접한다면, 그리고 나아가 의존하는 수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제한된 시야와 활동 범위로 이곳을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요? 주체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면 처음엔 쉬울지 몰라도 갈수록 의존도가 깊어지며 그 어디에도 영원한 관계가 없듯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관계가 깨지고 나면 하던 사업이나 생활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게 결국 떠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어떤 곳에서도 정보와 소식과 인맥은 두루두루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한 정보는 그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소식이 가득한 세상인 요즘, 일방적인 경로의 정보와 도움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아닌 오히려 혼란과 실패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생활하신다면 한국인 인맥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지인들 및 외국인 인맥을 만드셔서 사업과 생활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소위 말하는 힘을 갖는 건 한국인 인맥이 아닌 현지인 인맥이 자리를 잘 잡았을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오스는 동남아 최빈국이자 아시아에서도 최빈국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인 지표만으로 보는 정말 단순한 표현인데요.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제대로 된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지만 라오스는 나름의 매력과 잠재력이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한 국가이자 세상입니다. 많은 수의 한국인들은 흔히 경제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아가 집안, 국가까지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국가를 아주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무시라는 시선을 갖고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대상의 본질과 실체는 가려진 채 그저 저평가된 인식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무시하면서 관심을 끄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면 될 텐데, 신기하게도 무시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라오스를 무시하면서 라오스에 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라오스의 경제와 문화는 물론 이곳의 주인인 라오스인들을 무시하면서 왜 라오스에 살겠다고 오는 걸까요? 과연 그분들이 라오스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그분들이 만족스러운 라오스 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무시라는 시선을 가진 채 라오스에서 생활을 한다면 라오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조차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시장 조사도 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무엇이 싸고 효율이 높은지도 모른 채 편하게 비싼 한국마트만 이용하면서 라오스는 왜 이리 물가가 비싸냐고 불평만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이해가 없이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이니 한국보다 돈 적게 들이면서 살고 뭐든 쉽겠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이는 결국 실패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곳에 온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무언가를 배우지도 못한 채 그저 라오스에 대한 욕만 하면서 떠나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 무시라는 시선을 버리고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곳이 조금 더 기회의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라오스의 의료 수준은 정말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할 바는 당연히 아니며 주변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죠. 기존 영상에서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만 라오스에는 중점적인 관리를 요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은 여행은 몰라도 장기적인 거주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코시국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매일 비행기가 있긴 하지만 지병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1분 1초가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라오스에서는 그 점을 포기하셔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으니까요. 결국은 라오스 병원 후송 후 조치가 어렵다면 가까운 태국 및 베트남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도 만약 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고요. 건강이 좋지 않고 관리가 쉽지 않은 신분은 아쉽지만 라오스를 애초에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역시 언어입니다. 라오스뿐 아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년을 살면서 현지어를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람마다 언어 학습 능력이 차이가 있기에 정도의 차이는 발생되는 건 극히 당연합니다만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류가 많은 번역기에 의존하거나 손짓 발짓에 한국말을 써가며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기간 여행을 오신 게 아닌 장기간 거주하려는 사람이 언어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 건 아무래도 앞서서 이야기한 그 나라를 무시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영어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라오스에서 무슨 영어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이시고요. 세계 공용어인 영어는 생각보다 라오스에서 많이 쓰입니다. 로컬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묻고 답할 때 쓰는 건 무리가 있어도 사업적인 미팅 및 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는 영어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에서도 현지 가이드, 점원, 리셉션 등도 영어 회화는 수준급이고요. 비단 라오스뿐만이 아닌 어떤 나라를 가실 생각이라면 그 나라 현지어를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효율이 떨어지기에 비교적 한국에서 배우기 쉬운 영어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학창 시절에 영어를 배우고 시험을 보던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십수년 영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상태가 되실 겁니다. 친구를 사귀고 교류하기에는 현지어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효과적이지만 실제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조금 하는 현지어로 원어민들과의 협상은 사실상 불리한 점이 많고요. 이럴 때는 사실 영어가 훨씬 협의도 순조로워지고 소위 말하는 대우도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결과도 빠르고 원활한 느낌도 나고요. 라오스인들도 영어의 원어민이 아니기에 대화를 공평하게 하기도 좋습니다. 외국어가 문법에 안 맞고 어순에 안 맞으면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요? 시험 답안지 작성하는 게 아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어적 능력이 떨어지고 공부가 짧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안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지인들과 일단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실력은 늘고 자신감은 붙고 인맥은 늘고 그러다 보면 계획하시는 일에 더욱 가까이 가시게 될 듯합니다. 그 언어적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며 무언가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중도하차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해외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댓글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디아나 존스였습니다.